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오늘은 Part 4. 주어진 정보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하기. 이 파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11개의 토익 스피킹 문항 중에 Part 4에는 7, 8, 9번 문제가 들어있어요. 3문제나 들어있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정보가 화면에 떠요. 이 화면에 뜨는 정보를 읽고 내용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45초이고요. 7번 문제가 나오기 전에 3초의 시간이 화면에 뜹니다. 준비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7번 문제가 듣기로 나와요. 3초의 준비 시간을 가진 후 15초 동안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8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준비 시간 3초, 답변 시간 15초. 9번 문제 준비 시간 3초, 답변 시간 30초. 자, 정보를 우선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질문이 진행되는지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정보가 화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준비 시간 45초. 45초 동안 이거를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하는 시간이지요. 우리가 지금은 45초를 다 갖지는 않을게요. 45초 동안 이 정보를 읽고 그 다음에 소개문이 나와요. 소개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llo, I heard you will be holding another health and fitness conference in September, but I don't have all the information. I'm hoping you can answer my questions. 나 질문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었지만 사실 소개문에는 우리가 듣지 않으면 큰일 나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봤을 때 질문이 있어. 답변 좀 해줘. 이런 의미라는 거죠. 소개문이 끝나고 나면 7번 문제도 듣기로 나오는데요. 7번 문제. Where will the conference be held? And how much does it cost? 이런 식으로 듣기가 나오고 준비 시간 3초. 3초가 끝나고 나면 begin responding now. 삐 소리와 함께 답변 시간 15초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초가 끝나면 8번 문제가 나오겠죠? 8번 문제. I participated in the Health and Fitness Conference last year. And I had to bring my own lunch. Is it going to be the case this year as well? 지금은 여러분들 이 질문 듣기가 잘 안 들려도 괜찮아요. 끝까지 잘 들으시고 이렇게 8번 문제가 나오면 8번 문제 준비 시간 3초, 답변 시간 15초 가지시는 거고 9번 문제 준비 시간은 동일하지만 답변 시간이 30초입니다. I'm interested in sessions that are related to exercising. Can you give me all of the details you have about sessions dealing specifically with exercising? 그럼 준비 시간 3초, 답변 시간 30초. 30초 동안 이 사람이 물어본 거를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보는 계속 화면에 나와 있고 질문은 듣기로만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듣고 정보 보고 답하고 듣고 정보에서 꺼내가지고 답하고 듣고 정보에서 그 올바른 내용을 꺼내서 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파트 4가 참 정신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신이 조금 없긴 없죠. 그 이유는 파트 4의 이 정보는 45초 준비 시간 동안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필요하고 질문이 듣기로만 나오니까 듣기 능력이 필요하고 답변은 말하기로 해야 되니까 말하기 능력도 필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없는 파트가 될 수 있겠지만 방법을 똑바로 아신다면 굉장히 만점 받는 게 제일 가능한 파트들 중에 하나예요. 파트 4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쭉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art 4에는 인지 요소가 2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요거를 알고 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1번 실제 상담하는 사람처럼 친절하게 답변하기. 친절하게 답변해야 만점 나올 확률이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가지가지 하는 파트이죠. 듣기도 해야 돼, 읽기도 해야 돼, 말하기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친절해야 돼. 그러니까 요 친절한 것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억양, 강세 이런 것들을 조금 심하게 주면 더 친절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한 답변 해주셔야 되고 인지 요소 2번 필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준비 시간 3초 동안에 뭐를 필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준비 시간 3초 동안에 한 단어, 두 단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어느 부분에서 뽑아서 해야 되는지 요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연습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연습 요소는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요소이죠. 연습 요소 1번. 한 줄 한 줄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 이거는 파트 4에 있어서 꼭 해가셔야 되는 연습입니다.
한 줄 한 줄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정보에서 제일 윗줄부터, 뭐 가장 윗줄은 아니에요.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제일 아랫줄까지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는 게 아니고 문장으로 만들어서 답변해주기.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을 해야지 만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장 만들기. 자, 그러면 한 줄 한 줄을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실 어떤 시험이 나오건 다 답변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 줄 한 줄 문장 똑바로 제대로 완벽하게 만들기 연습. 이게 연습 1번이에요. 자, 연습 1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윗줄에는요. 주로 이 행사의 제목이 나오는데 이 제목이 뭡니까? 이런 질문은 나오지 않는 관계로 이 부분은 연습을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은 뭔가요? 장소죠. 장소. 어느 장소에서 열리나요? 이거는 굉장히 빈출 문제이거든요. 문장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서 This event will take place at the South Denver Community Center. 하고 그냥 쭉 읽어주면 되는 거죠. This event will take place. 여기에서 take place라는 것은 열리다, 진행되다, 개최되다 라는 의미로서 Part 4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take place. 이 표현 알고 가셔야 되고 This event will take place at 어디? 이렇게 가는데 이벤트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이벤트라는 단어도 조금 더 화려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 화려하게 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제목 보이시죠? 그 제목을 이벤트라는 단어 자리에 넣어줘서 This Health and Fitness Conference will take place.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내가 한 일은 별거 없지만 그래도 답변이 더 아름답게 들리는 그런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건물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건물. 건물이라는 것은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어떤 빌딩, 그러니까 회사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런 빌딩, 건물이 시험에 나오면 그 앞에는 전치사 at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is Health and Fitness Conference will take place at 어디 이렇게 부드럽게 읽어줄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 다음 줄 볼게요. 이것은 언제에 대한 정보이지요. This Health and Fitness Conference will take place.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이 언제 Friday, September 20th 날짜이잖아요. 날짜 앞에는 on 이런 공식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at 건물 그 다음에 on 날짜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t 건물 on 날짜 September 20th 하고 날짜는 서술로 읽어주시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Registration fee 요거는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까요? The registration fee 비동사 하나 필요해요. is 얼마? The registration fee is $45.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시간 앞에는 at 들어갑니다. At 9 a.m. 그런데 시험에서 9시부터 10시까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at이 아니고 from 몇 시 to 몇 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것들은 다 친해지셔야 되는 요소예요. There will be a welcome speech given by 사람 이름 그 다음에 그 뒤에 a conference organizer 하고 그 사람의 직책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 welcome speech라는 게 환영사라는 의미이죠. 입으로 뭔가 말이 나오는 행사예요. 입으로 뭐가 말이 나옵니다. 이럴 때에는 given by 누구 해서 누구로 인해 발표된다. 요게 뒤쪽에 나와주면 가장 어울리고요. A conference organizer 뒤에 직책을 붙여주시는데 사람 이름과 직책 사이에 생략 가능한 것이 who is 입니다. 그래서 who is 직책 이렇게 가셔도 되고 who is 부분은 생략을 하셔도 되고요. 10시 반 보실게요. At 10 a.m. There will be 제목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9번 문제를 답변할 때에는 30초를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을 늘리실 거면 There will be 제목 하는 것보다는 There will be a session on 제목 There will be a session on 제목 하면 제목에 대한 세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자연스러운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추가하셔도 되고 led by 사람 이름 직책 사람 이름 직책 사이에는 who is가 들어갈 수도 있고 생략을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noon 12시라는 뜻이죠. noon At noon there will be a catered lunch provided by Hill State Cafe. 이런 문장이요. 1시 반 at 1:30 Alex Sanders, who is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a yoga instructor
We'll talk about the advantages of meditation. 자, 그러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아까랑은 좀 달랐죠. There will be 주제, by 사람 이름.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사람 이름 will talk about 주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7번 문제나 8번 문제는 주로 한 문장을 얘기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방금 제가 제시한 두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만 골라서 쓰시면 되지만 9번 문제는 2줄 읽어줘 혹은 3줄 읽어줘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There will be 뭐, there will be 뭐, there will be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했을 때 유창성이 약간 떨어지게 들릴 수 있어요. 똑같은 말투를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9번 문제 답변할 때 더 유용한 기술입니다. There will be 뭐 이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 문장에는 사람 이름 먼저 얘기하시고 will talk about 뭐 이렇게 문장의 스타일을 바꿔서 나 이렇게 영어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3시 문장 보겠습니다. At 3 p.m. there's going to be 이거 보세요. There will be 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there is going to be 고개 고고고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이렇게 말투를 바꿔서 나의 그 표현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게 가산점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There is going to be a speech about 제목 하고 문장 한 번 끊고 두 번째 문장으로 가서 This session will be given by Judy Sanders, who is a certified personal trainer.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두 문장으로 지금 분리를 시켜줬죠. 이 두 문장으로 분리를 시켜주는 기술은 특히 9번 문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9번 문제는 30초를 꽉 채워주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답변에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했는데 시간이 남아돌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적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해서 시간이 맞으면 그냥 아까 하신 대로 정석으로 그냥 가시면 되고 요렇게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돈다. 시간이 남아도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장을 요렇게 두 개로 분리를 시켜서 시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4시 문장 가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At 4 p.m. 사람 이름 먼저 해볼게요. James Morgan, who is a nutritionist, is going to 대신에 will 쓰셔도 되고요. Give a presentation on 제목 이렇게 각 한 줄 한 줄당 문장 만들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보시면서 이해가 갈지언정 이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입으로 이 문장이 부드럽게 나오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줄 한 줄 보시면서 문장을 부드럽게 말로 할 수 있게 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연습 요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습 요소 2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표를 읽고 내용 파악하는 시간이 45초라고 말씀드렸죠. 이 45초의 시간 동안에는 첫 번째 줄은 무슨 의미이고 이 단어는 발음을 어떻게 하고 두 번째 줄은 무슨 의미이고 이 단어 발음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도 하셔도 되겠지만 사실 이 45초의 준비 시간 동안 가장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7번 문제, 8번 문제, 9번 문제가 뭐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만점 나올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보시면서 뭐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art 4 7번 문제는 주로 어떤 것들이 나온다. 8번, 9번은 이런 것들이 나온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게요. 잘 들으시고. 자, 7번 문제는요. 정보의 가장 위쪽에 있는 이 주요 정보들 있죠. 장소, 가격, 이런 정보들이요. 날짜, 요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서 나올 확률 그리고 첫 번째 스케줄 읽어줘 마지막 스케줄 읽어줘 여기에서 나올 확률 이 안에서 나올 확률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요 문제 중에 하나 나올 확률이 90%가 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장소 관련 문제가 나왔다면 듣기 안에 출연하는 단어들도 정해져 있어요. 장소를 물어본다면 이 듣기에서 where 혹은 location 이런 단어가 들릴 것이고 날짜, 요일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when, what date 이런 단어가 귀에 들릴 것이고 가격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듣기에 how much 아니면 요 단어 그대로 registration fee 이런 단어들이 귀에 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기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아예 모르고 듣기를 하면 듣기가 잘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얘가 나올 거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where, how much,
what date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45초의 시간 동안. 자, 첫 번째 스케줄에 대해서 말해줘.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나올 경우에는 듣기 안에 first 이런 단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줄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 있죠. 그 해당 단어가 듣기에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welcome speech 이런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사람 이름 Tiffany Cho 이런 게 나온다든지 그래서 그 줄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first, begin, start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줄을 물어보는 시험에서는요. last 라는 단어 혹은 end 라는 단어 아니면 요 한 줄에 들어있는 해당 단어 고로 nutrition impact factor 라든지 요 사람 이름 제임스 모건 이런 것들이 듣기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번 문제는 이 안에서 나올 확률 몇 프로? 압도적으로 9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90% 이상이라는 말이 좀 애매모호하죠. 10%는 뭐야?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10% 미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시험에요. 이 welcome speech 환영사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점심 보이시죠? catered lunch 점심이라는 뜻이에요. 환영사를 정식 세션으로 치지 않고 환영사 다음에 하는 첫 스케줄에 대해서 읽어줘. 이게 나올 확률이 10% 미만이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점심 바로 다음 세션에 대해서 읽어줘. 이게 10% 미만이지만 나올 확률이 있다.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해가시면 뭐 점수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8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8번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정보 정정하기예요. 그래서 듣기 내용에서 뭐라 주저리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 그죠? 맞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되묻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에서 주로 답이 있죠. 정답은 뭐냐면 그거 아니고 요거입니다 하고 정보를 정정해줘야 되는 이런 애들이 8번에 가장 많이 나온다는 의미인데요. right? is this correct? is it right? 뭐 이런 식으로 맞니? 물어봤을 때 나의 답변은 주로 그거 아니고 이거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No! 한 다음에 맞는 정보를 얘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친절해야 된다고. 그런데 no 라는 단어는 좀 불친절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뭐 굉장히 no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연기력까지 이렇게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no 라는 단어 대신에 actually 이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그냥 단어 자체가 더 친절하게 들려요. 그럼 no 라는 단어 말고 actually 그 뒤쪽에는 걔가 물어본 그 틀린 정보에 맞는 정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잘 들어보세요. I heard that there will be a session about exercising tips for all ages in the afternoon. Is that right? Exercising tips for all ages. 그러니까 오후에 열리는 세션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actually 한 다음에 10시 반 문장을 쫙 그냥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Actually 그냥 맞는 답변 쫙 읽어주기. Actually 답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질문이고요. 그 8번 문제는 나올 만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 안에 canceled라는 단어는 취소되었다 이런 뜻인데 canceled 말고도 postponed 지연되었다, delayed 지연되었다, rescheduled to 아니면 moved to 언제 하면 언제로 옮겨졌다라는 의미죠. 그런 애들이 시험에 보이면 걔가 8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8번 문제는 어쨌든 눈에 좀 띄는 애들이 나올 확률은 가장 높지만 90% 이렇게 80% 이렇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맞니? 이게 오전 맞니? 아니에요, 오후예요. 이게 오후 맞니? 아니에요, 오전이에요. 가격이 이거 맞습니까? 그 가격 아니에요, 요 가격이에요. 날짜가 요 날짜 맞습니까? 그 날짜 아니에요, 이 날짜예요. 이게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actually 하고 쭉 읽어주기. 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question 8, 8번 문제이고요.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9번 문제는 30초 답변이에요. 7번 문제랑 8번 문제는 15초 답변인데
15초 답변을 요구하는 7번 문제랑 8번 문제에서는 15초를 꽉 채우지 않아도 만점이 나옵니다. 9번 문제는요, 시간에 조금 더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번 문제는 앞에 1초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 1초 남겨놓고 한 28초 정도를 좀 꽉 채워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만점 나올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시간 맞추기 연습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자, 9번 문제. 9번 문제는 뭐가 나오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요, 겹치는 단어. 겹치는 단어란 똑같은 단어가 2개 이상 보일 때 그것을 겹치는 단어라고 하지요.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죠. 똑같은 단어가 2번 이상 보여요. 이럴 때 겹치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 겹치는 단어가 9번 문제에 나올 확률이 요새는 특히 90%를 또 넘었어요. 겹치는 단어가 9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요새는 가장 빈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2번 보이네? 얘 나오겠다. 똑같은 단어가 얘도 2번 보이고 얘도 2번 보이네?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 나오겠다. 이런 추측을 45초 준비 시간 동안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겹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exercising 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지요? 그러면 제가 아까 듣기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듣기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exercising 이라는 단어가 겹치네? 좀 이따가 듣기에 exercising 이라는 단어가 나오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좀 이따 듣기에 exercising 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거 놓치기가 더 힘들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exercising 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겹치는 단어가 어떨 때는요, 단어가 2번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단어는 3번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4번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시험을 계속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겹치는 단어가 4개다. 그러면 요새 시험에는 안 나와요. 30초 동안에 4줄 읽어줘. 시험은 요새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나온 지 1년도 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주, 다다음 주, 다음 달 이렇게 시험 보실 때 갑자기 엄청 긴 4줄을 읽어줘. 이게 갑자기 나올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어떤 단어는 2번 보이고 어떤 단어는 4번 보이네. 이럴 때는 제이정이 요새 4줄 읽어줘는 안 나온다고 했어. 그럼 4줄 읽어줘는 제끼자.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2줄 읽어줘. 요거 쪽으로 여러분들이 확 기우시면 되고요. 3줄 읽어줘는 나올 수 있어요. 3줄 읽어줘가 요새 시험에 나오려면 길이가 좀 중요합니다. 이 3줄, 그 해당 단어가 들어간 3줄이 길고 이러잖아요. 안 나와요. 근데 해당 단어가 들어간 3줄이 짧고 이러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점심이라든지 휴식 시간. 이 시험에 나왔을 경우에 점심 전 스케줄 다 읽어주세요. 아니면 점심 후 스케줄 다 읽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이 정보에서 점심 전을 봤더니 몇 줄이에요? 2줄. 점심 후를 봤더니 몇 줄이에요? 3줄. 이 3줄 보니까 됐다, 길죠? 3줄 다 안 나온다고 이런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지금 exercising 아니면 점심 전. 이 중에 하나다. 장담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서려면 그만큼 뭔가 시험 보시기 전에 많이 연습하시고 이런 강의도 뭐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똑바로 된 정보를 잘 접하시고 가셔야 그런 확신이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 나올 거다? 그럼 내 귀에는 듣기가 나오잖아요. 내 귀에는 exercising 아니면 before lunch 아니면 after lunch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after lunch는 나올 가능성 없다 그랬죠. 그럼 둘 중에 하나 exercising before lunch 이런 듣기를 기대하면서 듣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9번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요소는 묶여진 요소인데요. 지금 요 시험을 가지고는 이 묶여진 요소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정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 제목이 있고 events라고 묶여져 있죠. 그 다음에 소 제목이 2개가 나와요. 그 아랫부분에 special workshop 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고 그 아래 소제목이 3개가 나오죠. 이런 애들을 묶여진 요소라고 하거든요. 지금 요 해당 시험에서 묶여진 요소는 이벤트하고 스페셜 워크숍하고 요 2 덩어리인 겁니다. 이 덩어리에 대해서 다 얘기해줘. 이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덩어리도 덩어리 나름이죠.
요새 시험은요, 유행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정보를 30초의 시간 동안에 굉장히 빨리 말해가지고 꾸역꾸역 다 채워. 이런 시험은 요새 유행이 아니에요. 그 유행 끝난 지 몇 년 됐습니다. 요새 유행은 뭐냐면 좀 양이 많지가 않아요. 읽어줘야 되는 양이 많지가 않고 이 많지 않은 양으로 30초를 채워라. 이게 요새 이제 자주 나오는 요소인데 그래서 요새 시험은요, 제 얘기뿐만이 아니고 학생들도요. 학생들도 요새 시험에서는 거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9번 문제 30초 답변에서 요 두 줄을 읽었더니 시간이 남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읽어줘야 되는 내용이 길지 않은 게 요새 유행이기 때문인데요. 이벤트에 대해서 다 얘기해줘. 워크숍에 대해서 다 얘기해줘. 이게 이제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해당 시험에서는 이벤트, 워크숍 둘 중에 뭐가 나오겠어요? 워크숍은요, 지금 좀 너무 길어요. 네, 그래서 확률상으로 봤을 때 두 줄 읽어줘. 위에 거, 이벤트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겹치는 단어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겹치는 단어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1등입니다. 1등. 겹치는 단어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presentation 요 단어가 듣기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photography 이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요 중에 하나 나온다.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다면 실패하시는 일이 없을 겁니다. 파트 4에서. 자, 3번 연습 요소 3번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명시를 했었는데 9번 문제는요. 답변 시간 30초 채우기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 하나 볼게요. I'm interested in sessions that are related to exercising. exercising 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습니다. Can you give me all of the information, all of the details you have about sessions dealing specifically with exercising? exercising이라고 또 나왔죠. 주로 9번 문제에서는 해당 단어를 2번 얘기해줘요. 땡큐죠. exercising. 자, 그러면 우리 10시 반 하고 3시를 읽어주시면 되겠는데 이거를 읽을 때 30초를 맞춰서 읽는 사람이 만점 나올 확률이 시간 못 맞추는 사람보다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Sure. First, at 10:30 a.m., there will be a session about exercising tips for all ages led by Theodore White, a fitness instructor. And Judy Sanders, a certified personal trainer, will talk about benefits of exercise at 3 p.m.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르게 생긴 두 문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나 시간이 남아 도네 한다면 시간이 안 남아 돌고 딱 맞아야지 만점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남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한 3초쯤 남는다. 미미하게. 그럴 경우에는 말 속도만 약간 조절을 해도 한 2초나 3초 정도는 금방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정도의 답변을 해서 시간이 10초가 남는다. 이럴 경우에는 말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하지 않으면 10초라는 시간은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했을 때 말 속도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들리면 그것 또한 감점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 속도도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초 정도, 11초, 12초 이런 좀 긴 시간을 채워주시려면 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연습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긴 답변을 보시면 제가 지금 추가하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넣어놨습니다. Sure, first at 10 a.m. there will be a session about 제목 하고 문장을 끊었어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This session will be led by 사람 이름, who is 직책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추가를 했고 And Judy Sanders, who is a certified personal trainer, will talk about benefits of exercise. 여기서 마침표 또 한 번 찍었습니다. This session is going to start at 3 p.m. 하고 문장을 분리를 시켜줬죠. 이거를 저희 토익 스피킹 분야에서는 마침표 테크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묶어주는 대신 마침표를 사용해서 문장을 쪼개주면서 시간을 늘려주는 이런 기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이 조금 빠른 사람인지 말이 조금 느린 사람인지 본인의 평소 말 속도를 억지로 변화를 주려고 그러면 그게 어색하게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평소 말 속도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평소 말 속도가 약간 빨랐다면 이런 빨간색 부분을 추가하시는 쪽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 평소 말 속도가 좀 느린 편이라면 빨간색 부분 제외하고도 30초가 맞는다면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 빨간색을 넣었는데도 시간이 남는다면 마지막 문장에 추가 문장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So, it looks like there will be 2 sessions about exercising. 그래서 보아하니 exercising 관련 세션이 다 해서 2개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싸잡아주는 문장을 마지막 문장으로 다시 한번 넣어주는 거. 이것도 아셔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만점 답변이라는 것은 만약에 10명의 학생이 있잖아요. 이 10명의 학생들의 만점 답변은 조금씩 다 달라야 정상입니다. 그 이유는 10명의 학생들이 다 말 속도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선호하는 어휘라든지 선호하는 문장 스타일 이런 것도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만점은 이거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요렇게 해도 만점, 요렇게 해도 만점, 요렇게 해도 만점이니까 본인의 속도에 맞는 내용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9번 문제 30초 맞추기까지 오늘 얘기를 해봤고 오늘 이 예시로 보여드린 이 정보 같은 경우는 토익 스피킹 시험에서 한 달 내내 거의 얘만 나오면 된다라고 보면 되는 요새 시험 압도적인 출제율 1위 타임 스케줄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 혹은 무슨 요일 날 뭐하고 무슨 요일 날 뭐하고 며칠 날 뭐하고 이런 걸 타임 스케줄이라고 하거든요. 요새 시험은 웬만하면 타임 스케줄이 나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말 많으면 한 달에 2번. 근데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2번 나온 적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요소들 있죠. 뭐 이력서라든지 주문 내역서라든지 거의 요새는 보기 힘든 유형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일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이 출제율 1위를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Part 4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고 정성이 가득한 답변을 빨리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